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런TV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는 좀 낮추고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3분기 인도량도 좀 약한 수량을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매크로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기 민감 업종으로서 금리가 너무 높고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 론칭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테슬라 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빠졌던 이력도 있었으니까 이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뭐 주위에서 나쁠 거는 없는 거죠.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87%나 빠지면서 다시 13,100선을 내어주었어요. 13,059로 마감한 나스닥입니다. 자, 유가는 최근에 90불대를 넘었다가 다시 80불대로 좀 빠진 느낌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금리는 달라요.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치솟고 현재 오늘 4.8%를 넘어섰습니다. 4.5%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는데 오히려 이를 딛고 4.8%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러자 나스닥이 상당히 좀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은 이유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때문인데요. 10월 초에 발표되었던 것은 8월달 수치입니다. 8월달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961만 건이 나왔는데 월가 예상치는 이게 880만 건이었어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 자,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자 뭐 고용 상황이 너무나도 굳건하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긴축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겠죠. 그러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게 되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8%에 이르자 자, 많은 전문가들이 저금리 저물가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요. 구조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관측을 내보이고 있어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 CEO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8%인데 5%를 넘어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가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역시 연준이 금리를 무려 7%까지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어제 블룸버그 TV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암담한 분위기 속에 나스닥 빅테크 형님들이 크게 빠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거의 3%대 하락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2%대 하락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0.78% 빠지는 수준에서 좀 마감을 했네요. 유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유가와 관련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오늘 모두 빠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인 이직 보고서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정책도 좀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스닥이 13,100선을 재이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점점 200일선인 12,540과 가까워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의 흐름을 보면 테슬라 차트랑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테슬라 역시 7월 한 20일경에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빠지는 모습 좀 나오고 있는데요. 나스닥도 이와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테슬라 주가도 이 나스닥이라는 매크로 상황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스닥 주가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 고금리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견 때문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빌 에크먼이나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들도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스닥은 연평균 10% 정도 꾸준히 상승하는 우량 자산으로서 자, 올해 3월 달에 이미 대세 상승 모드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200일선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추매를 통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한 12,500에서 13,700 사이의 박스권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의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10월달 증시 캘린더 스케줄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나스닥을 1.8%나 하락시킨 건 여기에 뭐 자세하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이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10월 3일 개천절에 발표가 되었죠.
월가의 예측치는 880만 건이었는데 이게 961만 건이나 나왔어요. 상당히 예측치를 크게 오버하는 수치가 나왔고, 자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던 절투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한 6월 달 정도에 최고치를 찍고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죠. 거의 뭐 인플레이션율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를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노동시장과 또 연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올해 5월 달에 발표되었던 4월 달에 이 4월 달 수치가 1000만 건을 넘어서 최고치를 찍고 980만 건, 950만 건, 880만 건 이렇게 기조적으로 좀 낮아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발표된 8월 달 수치가 960만 건으로서 이렇게 낮아진 모습에서 잠깐 오른 모습이 나왔죠. 아무튼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도 보면 이렇게 한 번씩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달 수치를 봐봐야지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오를 것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구인 이직 보고서, 그러니까 구직자 수가 늘었다라는 건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많이 찾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구직자 수가 많아지면은 임금 역시 좀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너무 나쁘게 본 그런 수치는 또 아닌 것도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면 9월 20일 FOMC 회의 때 연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가능성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절투 보고서 구인 이직 건수 보고서에 따라서 11월 1일 금리 동결 가능성은 좀 떨어졌어요. 어제까지 74.3%인데 이게 69%로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 올라갈 수 있겠죠. 기존의 25%에서 31% 수준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새벽에 상승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거의 50대 50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말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내년 이맘때까지, 그러니까 향후 한 1년 정도는 5%대의 고금리의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금리에 시장 참가자들이 익숙해진다라고 하면은요. 역시나 중요한 건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미래 가치, 기업의 실적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잘 찾아서 계속해서 중장기 투자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 역시 그런 기업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97% 정도 하락한 246.64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10월 초에 약한 3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했죠. 43만 5천 대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고 잘 견뎌내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10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 하나 더 남아있죠. 사이버트럭 론칭이 아니라 바로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 10월 18일경에 있을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10월 중순까지는 약한 3분기 실적 예상에 따라서 주가는 좀 약할 수도 있겠어요. 주가의 1차 지지 라인으로는 약 한 233불 정도를 지금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 자, 2차 지지 라인으로는 210불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저항으로는 약 한 265불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한국 시간 기준으로 3분기 실적 발표는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6시 3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가 예상 3분기 인도량 컨센서스가 45만 5천 대였는데 이것보다도 약 한 2만 대가 부족한 43만 5천 대를 3분기 인도량으로 발표한 테슬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한 3분기 실적이 예상이 되죠. 특히 2분기 인도량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약 한 3만 1천 대 정도 2분기 대비 3분기 인도량이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에 따라서 오토 그로스 마진율도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리 블랙 역시 3분기 실적의 오토 그로스 마진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부터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10월 말까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주가가 상승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중간에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도 10월 달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간 한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반등의 기운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3분기 약한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횡보하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테슬라는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매크로 상황이
잘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량적으로는 계속해서 잘 늘리고 있는 테슬라예요. 이미 3개 분기 만에 작년 전체 판매량을 넘어선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50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이미 보급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꾸역꾸역 잘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전기차 생산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군계 일학의 1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그리고 데니얼 허슬라님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한 지 이제 한 13년 차가 되는데, 연간 생산량 이제 뭐 한 TTM 기준으로 130만 대 정도에 다다르면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2등은 자, BYD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빨간색 선이죠. BYD가 테슬라의 성장 속도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3등과 4등은 GM과 폭스바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M과 폭스바겐은 전기차 생산 10년 차에 이르르고 있는데 약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7년 차 때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대부분 업체들이 전기차를 생산한 지 한 7년 차, 8년 차 되면은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니오와 샤오펑이 위치해 있는데 전기차를 생산한 지 약 5년 정도가 됐거든요. 자, 하지만 너무나도 테슬라와의 간격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와 폭스바겐 GM과도 간격이 큰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간격은 더욱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현재 테슬라는 기가 베를린과 기가 오스틴, 기가 텍사스를 램프업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아무래도 연내 기가 멕시코 착공도 고려를 하고 있죠. 기존의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너무 늦게 이 시장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오와 샤오풍 역시 한 7, 8년 차 돼야지 이제 이렇게 치솟을 수 있겠죠. 테슬라와 BYD를 보면 이를 잘 할 수 있는데요. 후발 업체들이 테슬라처럼 크려면요, 향후 최소한 4, 5년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이에 테슬라는 거의 이제 연간 1000만 대 생산 캐파까지 이르를 수 있겠죠. 경쟁은 이미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차량을 이렇게 많이 보급하면 할수록 후에 늘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반 후속 사업들, 뭐 로보택시가 됐건 차량 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됐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퍼차저와 같은 충전 사업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에 있어서 테슬라가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약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사이버트럭 인도가 시작된다는 그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언제쯤 시작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1분기 어닝콜 때 아무래도 올해 3분기 내에 사이버트럭 인도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이미 10월 달로 넘어서면서 3분기 인도식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내에만 인도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와 관련해서 가장 최신 뉴스를 전달해 드리자면, 조 태그마이어 님께서 다시 한번 기가 멕시코를 드론으로 촬영하면서 하나의 사진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구조 배터리 팩이 보입니다. 스트럭처럴 배터리 팩이 되겠죠. 2개 정도가 보이는데요. 기존의 모델 Y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러자 아무래도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배터리 팩이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 배터리 팩이 발견된 곳이 사이버트럭을 조립하는 그런 파트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사이버트럭용 구조 배터리 팩은 기가 텍사스 뿐만 아니라 프리몬트 공장에서도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이 구조 배터리 팩은 아무래도 프리몬트 공장에서 온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증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내 공인기관의 인증은 아직 취득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뭐 사이버트럭이 11월 달에 딜리버리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10월 달은 실적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게리 블랙에 따르면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런칭이 올해 4분기에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에, 그러니까 4분기 실적부터 아무래도 오토 그로스 마진이 스테이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023년 연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런칭이 되겠는데요. 딜리버리 이벤트가 되겠는데 사이버 듀드님께서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대부분 국내 테슬라 투자자들 님께서도 대부분 2, 3년 정도는 투자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말 이제 사이버트럭 출시도 눈앞이고 V12 FSD가 되겠죠. 이것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주가라는 건 우리 기대와 항상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사이버트럭을 출시하고 FSD 버전 12도 테슬라가 배포를 했는데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주가 상승을 강하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성도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할수록 조바심보다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대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모델 Y 출시 전에도 있었어요. 모델 Y는 2019년 말 정도에 출시를 했고 2020년에 기가 상하이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본격적인 판매가 있자 너무나도 판매가 잘 됐고 자,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죠. 부품 수급의 어려움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차량 판매가 잘 됐어요. 차량 판매도 잘 되고 차도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거의 11불 바닥에서 414불까지 40배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모델 Y 출시 이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 단기간에 거의 반년 만에 6개월간 56%나 주가가 하락을 했던 테슬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주가의 상승 전에는요, 큰 주가의 하락이 있었고, 큰 주가의 하락 이전에는 항상 커다란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트럭 이벤트를 지금 딜리버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크게 하락을 시켜서 주가를 크게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거둬들여야지 주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될 내년과 내후년 전에 주가 하락을 크게 한번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사이버디즈님도 그러한 점을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지난 2019년에도 이러한 테슬라 주가의 역사적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더욱더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테슬라 주가에는 이런 옵티머스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크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미래의 어떤 순간에 강력하게 이러한 호재들이 반영되는 구간이 올 것입니다. 특히 아무래도 사이버트럭이 뭐 한 30만 대씩 내년에 판매가 되는 순간 마진율이 치솟으면서 주가가 뭐 크게 오를 수도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이러한 테슬라 로봇들이 옵티머스 봇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테슬라 공장에도 이 로봇들이 투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뭐 뉴스가 나온다든지 정말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나오면서 FSD 실적이 실제 테슬라 실적이 반영이 된다든지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현실이 되면요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에요. 남이 말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본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테슬라는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섬세한 사항까지 매일매일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테슬라예요. 일론 머스크 의견에 따르면 자고 있는 동안 차량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에어백이 전개가 되면은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라이트가 빠르게 점등을 하면서요. 빠르게 깜빡이면서 주변에 알리는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섬세하게 고객과 이렇게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매일매일 차량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차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주가의 앞날은 모르는 것입니다만 큰 약세가 오더라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믿고 중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마인드를 잘 함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